검찰이 잦은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통학법스 법규 위반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꿈의 산업인 항공산업이 영천을 중심으로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경북 항공산업의 성공 조건을 해외 성공 사례 취재를 통해 연속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패션업계의 아이디어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다기능 캠핑 의류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지역을 찾아 메르스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2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조기 복귀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은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인도 현지 생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출 판로 개척에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최 부총리는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원화 절상 압력을 없애는 방안을 찾고 있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구미의 한 기업체를 찾은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2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야간 충격이 크니까 빨리 추경을 해서 극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경제란 하는 게 힘이 아니라 앞으로 멈춰져 있으면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기 당 복귀설은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의도 복귀 문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최근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서문시장에 도착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를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KTX 서대구 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대구에 유치한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동해안 지역 유치와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구미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꿈의 산업으로 불리는 항공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영천에 항공전자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 항공산업의 성공 조건을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기획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세계 3대 항공산업 클러스터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세계 3대 완제 항공기 제조회사 bombardier 를 비롯한 300여 개 항공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경량 항공기를 비롯해 헬리콥터와 시뮬레이터, 랜딩 기어, 항공기 유지와 수리 등 항공산업의 모든 분야가 이곳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업 근로자만 4만 3천여 명이고 캐나다 항공산업 매출의 절반, 퀘벡주 매출의 98%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항공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20년 전 설립한 에어로 몬트리올. 몬트리올, 나아가 캐나다 전체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Air Montreal's main achievement basically is to have put together some structuring projects for the industry. Namely the MACH initiative to help the supplier base of our compan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in terms of management and in terms of operations, and also different research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13년 전 설립된 퀘벡 항공산업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우수 인력을 기업체에 공급하고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개발을 도와주면서 캐나다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기업,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Well, CREAC has been founded in 2002 with a vision of industrial leaders and academic leaders also to go beyond what they were seeing in terms of their collaboration. They were willing to bring this collaboration to a second level, to a different level. 몬트리올 항공산업은 이런 네트워크 속에 보잉사가 있는 미국의 시애틀, 에어버스의 프랑스 툴루즈와 함께 세계 3대 항공 클러스터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학계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캐나다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천 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조건은 캐나다 항공산업의 노하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린이집이다 학원이다 해서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학버스를 타야 하지만 부모님들은 사고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달 말부터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학원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도 맞은편 운전자도 모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희는 여기에 세워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는 어디 세우기로 했습니까? 저 안쪽에 여기에서 몇 미터 정도지? 한 70미터 더 들어가야 되고. 학원버스에는 학생이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전멸등도 동승하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표지만 뒤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어린이집에는 있어야 되고 유치원에 있어야 되고 아직 학원에서는 그건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오는 29일부터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기간이 끝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호자도 차량에 같이 타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는 전멸등을 켜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들 역시 통학 차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 그리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그 안전 의식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원버스 상당수를 차지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보호자 의무 탑승 규정이 2년 유예되는 등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조가 시청 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임 1년을 맞은 권영진 시장이 업무 수행에서 고쳐야 할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과도한 소통으로 인한 정책 결정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정실 인사가 12%로 2위를 차지했고 업무 수행 능력은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측근 정책 보좌관들의 과도한 업무 관여나 정책 혼선 초래 등 권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시장이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40%가 경기 부양을 꼽았고 고용 및 창업이 35%를 차지해 경제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저장소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수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쏟아져 인근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데 알고 보니 불법으로 설치된 저장시설이었습니다. 김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장 상단부의 침출수 저장소가 붕괴되면서 3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매립장 아랫부분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업용 굴삭기 8대가 폐기물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심한 악취와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빼내야 하는데 매립장한 웅덩이에 수만 톤의 침출수를 불법으로 저장해오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매립장 자체가 뭐 계단 형식이나 북등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온이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덩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나 뻘 종류를 주로 매립하던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침출수가 차단막 위로 2m 높이까지 흘러넘쳐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매립장의 추가 붕괴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차곡차곡 쌓지 않고 한꺼번에 온이를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사용 중지와 함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인데 사태 수습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 이 사업장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부주의로 행위 처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하여 주변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침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건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터여서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심한 가뭄으로 안동호와 이마호 수위가 떨어져 걱정인데 호수 밑에 가득 설치된 폐어구류가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수질 오염도 그렇지만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 안전사고 우려도 높기 때문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와룡면 미질리 인근의 안동호 성입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배가 먼저 접근해 줄을 끊습니다. 안동호 대형 행정선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수십 미터의 대형 그물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쳐놓은 강망이라는 그물로 안동과 이마호 밑에는 많은 양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동안 안동호에서 수거한 폐어구류는 강망을 비롯해 11채 이루고 있습니다. 안동 이마호 수흥관리사업소가 해마다 갈수기 때 평균 50채 이상의 폐어구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류나 불법 어구를 방치하면 수질 오염의 원인은 물론 수상레저 성수기 때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댐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물들이 더 떠올라서 또 수상레저 성수기에 이런 그물들에 걸리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수질 오염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동호 어허가 주민은 28명, 이마호는 27명입니다. 이들이 쳐놓은 강망과 자망 두 종류의 그물 가운데 상당수가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업인 스스로가 수조한 환경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안동호에 어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물을 치실 때 자기 그물이라는 실명제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고 잡고 난 그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는 어업인이 사용한 뒤 폐기한 어구류 처리 지원 방안도 모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도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만보에서 펄스형 방류를 해 3시간 동안 초당 최대 700톤, 모두 700만 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강수량 20mm 이하인 날이 닷새 이상 이어지고 남조류 세포수가 1ml에 1000개 이상 생겨 수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기능까지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만 남긴 채 전체 몸을 따뜻한 패딩으로 감쌀 수 있는 야외용 침낭입니다. 기존 침낭과 비슷해 보이지만 침낭 외에 2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습니다. 침낭의 위아래가 분리돼 윗부분은 조끼로 입을 수 있고 아랫부분은 살짝 뒤집어 가방으로 쓸 수 있어 일석삼조입니다. 이 노란색 비옷은 양팔을 떼어내고 몸통 여유분을 뒤로 묶으면 방수 기능을 갖춘 캠핑용 앞치마로 변신합니다. 둘 다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다기능 캠핑용품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웃도어는 너무 소재 쪽에 너무 트렌드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업계 상용화와 그다음 기술 이전까지 추진을 하면서 같은 동반 상승을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또 봉제 기술자들이 반길 만한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재봉틀용 마찰 방지 패드. 기능성 섬유나 가죽을 재봉틀로 박을 때 섬유가 재봉틀 바닥에 달라붙어 박음질 선이 고르지 못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뭐 하루에 한 장 할 걸 한 서너 장씩 할 수 있도록 한 50% 정도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마찰 방지 패드의 특허 출원을 마쳤고 봉제 업체에 유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경산과 포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6% 올라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영천시가 0.88%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 0.09%, 포항 0.08% 올랐습니다. 연구소는 계절적 비수기라 보합세가 이어지겠다며 하반기 경산과 포항의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에 본사를 둔 동양종합건설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본사를 둔 같은 이름의 동양종합건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본사가 있는 동양종합건설은 이달 중 오피스텔 분양을 앞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항의 건설사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다며 포항의 동양종합건설과는 전혀 다른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계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외국인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만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내국인 유치 여행사로도 확대하고 도내 축제와 의료 체험 관광을 활용해 여행 상품을 만드는 업체에 홍보비와 차 임차비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 울릉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울릉 독도 노선 신규 조건부 면허를 받았습니다. 대저해운은 442명 정원에 388톤급 회속선을 새로 도입해 내일부터 시험 운항에 들어가고 안전운항 조건에 만족하면 이달 말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울릉 독도 노선에는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게 되는데 메르스가 종식되면 본격적인 독도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팬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국민타자 이승엽을 포함해 삼성 라이온즈 소속 6명이 올스타전 베스트 12에 뽑혔습니다. 2015 올스타전 베스트 12에서 SK, 두산, 롯데, KT와 함께 드림 올스타에 속한 삼성은 이승엽을 포함해 임창용과 최형우, 김상수, 구자욱과 나바로까지 모두 6명이 뽑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올스타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2015 KBO 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과 함께 독도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고 내일 입찰 공고에 이어 오는 17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제작사를 선정합니다. 경상북도는 독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해 5분 길이의 3D 애니메이션 10편 또는 11분 길이의 애니메이션 5편을 제작해 방송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의 경영진단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경남 진주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했던 서울의 프라임코어 컨설팅이 맡아 두 의료원의 시장 환경과 진료 수준,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하고 적자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안동의료원 새 원장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경상북도는 이달 중 재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지역의 한 보일러 제작업체를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뒤 2달 뒤 비슷한 업체를 설립한 혐의로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